이제는 국민의힘 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시장 선거는 사실은 뭐 후보를 중앙당에서 밀어서 낸 걸까요? 스스로 알아서 나간 걸까요? 아니면 중앙당에서 점 찍었다고 봐요. 일단 형은 그렇고 우리 저 국민의힘 전 기자 국민의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어차피 녹음해서 뺄 거니까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그거는 전문 기자 맞지 뭐. 이제 나갈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뭐 특별히 중앙에서 내려올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서영석 애초에는 서영석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하동대예요. 하동대 당협위원장이 이제 그 박내경 의원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해당 행위예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시장을 나오면 당협위원장은 자연히 당협위원장 자리를 버리고 나와야 돼요. 거기 선당 부사인 거고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돌아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미리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장수가 집에 돌아올 길을 테러를 먼저 확보해 놓고 전쟁을 나간다? 이거는 전쟁에 나갈 뜻이 없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 정도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조건부는 아니죠. 조건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이제 자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민들한테 떨어져서 낙선 사례를 보냈잖아요. 낙선 사례에 뭐라 보냈냐면 저는 떨어질 걸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협위원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문단에는 그렇게 해놓고 언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으면 문자를 그리고 거기에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부터 보냈냐면 조영희 시장이 당선을 축하드린대요. 이거는 기자들이 보면 웃기는 거죠. 1단계 잘못했으면 내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고 제 불찰로 제가 졌습니다. 당원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일단 들었는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는 또 질 거를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원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질 거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시장시키려고 열심히 도와준 운동원들은 뭐예요? 여튼 저기 박내경 위원장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솔직하게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조영희 시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건 혼자 개인이 시장한테 당선자한테 보내야 할 문자를 왜 당원들한테 전체 문자로 보내냐고.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씹은 거예요. 아니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아까 말씀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서영석이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싶어 했고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리고 중앙당에서 최종적으로 박내경의 경우는 이 전략직으로 이미 중앙당에서 중앙당 최고회의에서 추인을 한 사안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난 거꾸로 박내경이라는 사람을 선정하기까지는 지금 부천 지역의 여론조사를 올해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역대 선거 지선에서 가장 많이 한 지선에서 보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서영석이가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아. 박내경이는 세 번째일 때도 있고 두 번째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한 이유는 중앙당에서 그만큼 고름을 했다고 보고
하정대는 나는 겉다리들만 뿐이지 중앙당 차원에서 어느 누가 힘을 썼는지 모르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된 사실은 거다. 발표 전에 제가 하정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하정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명경 내보내야죠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아니 맞아요. 일주일 전쯤에. 누구 시장 후보 누구 나와요 도대체 여론조사 누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그렇게 된 상태다. 그래? 이미 중앙에서 불비해라.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에서 이제 후보가 없으니까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역에서 너희들이 뭐 말 그대로 좀 조율을 해서 갖고 와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광내경 의원이 어찌 보면은 자기가 욕심이 그때부터는 이제 당협위원장을 겸직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욕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치. 욕심이 생겨 그다음부터.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문자대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세 명이 조율해가지고 강내경 의원으로 그때 의견 통합돼가지고 중앙에 올린 거 아니에요? 선거로 바로 가고. 두 명이 한 거고 혼자는 저쪽 음리을에서는 이제 좀 비례대표도 그렇게 해갖고 난 모르겠다 너희들 둘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나겠다. 권슬기 기자. 근데 이제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들은 사실 얘기는 서영석 후보 위원장, 광내경 위원장 둘 다 나오고 싶었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를 보전받는다는 조건을 내건 게 딜을 친 게 광내경 의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약속받고 나간 거고 서영석 위원장은 사실 그 딜을 못 쳤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받아들인 것인 거지. 네. 지금 그렇게 못한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고. 이제는 중앙당에서 결정한 거냐 본인이 했냐 그건데 난 자의반 타의반 욕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광내경 후보가 서영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들 아까 얘기했듯이 당협위원장 그때 먼저 우리 얘기했잖아요. 천관이 가서 그거는 확실하게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붙여놓고 중앙당에서 오면 미리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광내경 의원도 사실은 그렇게 말해요. 자의반 타의 본인이 나가고 싶다 했고 그걸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무조건 나가야지 땡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현수막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선거운동 기간이 도래했는데 현수막을 못 걸어요. 출마할 사람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근데 서영석 위원장이 건 거야. 그래서 나는 저걸 서영석 위원장께서 불출마를 전제로 건 거다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선관위에 물어봤더라고. 당에서 공천을 딱 해버리면 걸어도 된다는 거야. 공천 내가 그때부터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당에서 어쩔 수 없이 찍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마 의사가 그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적 그게 이제 180일 전. 맨 처음에 그 전부터 처음부터. 당협위원장 될 그러니까 때부터 그러면 그거를 될 때부터. 내부적인 결정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거니까 출마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해줬다니까. 부천시가 원미구 선관위에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당협위원장이 일상적 활동을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을 볼 수 없다 이게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으로 받아면 당협위원장은 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게 이제 광내경은 안 걸었지. 못 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었고 서영석 걸었고 겁이라서.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그게 현수막 사건인데 그 현수막 사건이 그래서 걸었지. 더 욕심이 그리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일단 시장 선거 국민의힘 얘기도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까? 네. 돈이 좀 예전에 있어요. 돈이 근데 있어요. 저는 그 요번에 뭐 광내경 그 의원이 이제 시장 출마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 부천은 뭐 어쩌면 민주평가식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세대가 좀 교체됐다. 왜냐면 맨날 후보가 없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서영석 우리 원미을에 있는 그분이 또 거론이 되고 나가서 그 은퇴했다가 다시 불러들여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와정. 또 먼저 우리 그 시장 선거할 때 최완식 후보인가 그분도 안 한다고 그래서 후보 막바지 나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진짜 맞아 그냥 어쨌든 하나만한 게임으로 이루는 음식대사. 어쨌든 국민의힘엔 좋은 신호였죠.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국민의힘에서는 광내경 의원으로 내서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러서 뭐 말 그대로 뭐 조시장이 가장 높은 그 득표를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총선을 이한 시장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선거에 출마해본 사람하고 좀 다른데 그 등판하실 때 해서 알리고자 하는 건 총선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이 젊은 나이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하고 마무리했어요. 바로 넘어가면은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시장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고 나도 봐야죠. 이번에 조 시장이 그 돈의 뭐 일이라고 하지만은 각 지역의 표를 분석해 보면은 조 시장이 얻은 표와 광래경이 얻은 표 그리고 고양의 경우 고양은 일당이 이겼죠. 수원의 경우 기타 지역을 대비해 놓고 보면은 결코 그 광래경 후보가 적게 받은 게 아니야. 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얘기하면 아까 여론조사 하는 거를 다 살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30% 미만이었어. 그 부천 지역 다 여러 번 여기서부터 다 했는데 여기까지 했지. 30% 미만이고 21%도 있고 막 그래요. 광래경이 얻은 점수가 37.5%인가 나왔어. 그건 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판이 완전히 망가진 판이었는데 그리고 시의원도 마찬가지. 도의원만 뭐 쑥대밭했지만 시의원도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수원이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수원 숫자와 부천 숫자와 뭐 거의 비슷해. 이제 어찌됐건 이 정도로 시장 선거 얘기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뭐 시장 본선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본선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되게 단답형의 질문을 던질 건데 민주당 3개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3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경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시도위원 묶어서 한 방에 얘기하는 건데 어느 지역위원회가 공천을 가장 잘못한 것 같아요?